오늘 이제 해야 되는 게 너무 이렇게 빡세게 들어야지 이렇게 가면은 좀 힘들 거고요. 오늘 해야 되는 거는 마인드맵 특강이라고 소개를 했었죠. 마인드맵이란 단어 자체가 여기에 어울리는지는 잘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래서 너무 이렇게 개념 하나하나가 따로 놀려 있고 체계적으로 이렇게 한눈에 쭉 볼 수 있는 게 내가 좀 많이 부족하다, 이런 분들을 위한 강의니까 이런 걸 이제 참고해 가지고 나중에 복습을 하실 때 전체 이제 전범위에 대한 복습을 하실 때 활용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인강이든 형강이든 강의 자료가 총 두 가지인데, 하나는 그냥 원본인 거고 하나는 제가 그냥 제 나름대로 쭉 끄적끄적 거려봤어요. 그런 식으로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거든요. 즉, 그 조그만한 글씨로 제가 필기를 해놓은 거는 여러분들 입장에서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그 사무실 한번 가면 그 녹화 버튼 한 번만 누르고. 계속 이러고 있으면 되나요? 눌렀나요? 네, 됐습니다. 왜 그걸 미리 안 하셨을까요? 죄송합니다. 끝나고 남으시죠. 어디까지 했지? 너 때문에 제가 까먹었잖아요. 교육 자료가 내리면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생물은 뭔가 이제 언어를 표현을 할 때 미리 말할 거를 머릿속으로 이렇게 떠올리면서 하잖아. 여길 까먹은 거야 지금. 그 다음 멘트를. 요게 이렇게 고리고리를 잡아서 딱 말을 쳐야 되는데 누구 때문에? 아우 씨. 자, 이어서 얘기를 할게. 생각나면 다시 얘기할게요. 그러면 이제 요 자료를 가지고 또는 요거를 기본 베이스로 해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전체적인 흐름을 좀 잡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물리가 흐름과 관계를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따로 단편적으로만 기억을 하면은 대응력이 아무래도 떨어지고 정리할 때도 시간이 더 오래 걸립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전체적인 거를 쭉 잡고 복습을 들어가는 게 요 횟수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시간적인 부분에서는 크게 메리트를 더 드려요. 그래서 요거를 꼭 활용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얘도 이제 항상 교재에 그 단원별로 넣을까 말까를 고민하는 자료 중에 하나인데, 이게 너무 작은 글씨로 들어가다 보니까 좀 애매해가지고 아직까지 못 넣고는 있는데, 아무튼 그래서 오늘은 이런 쪽에다가 주된 목적을 가지고, 아무래도 이제 거기 이제 연결선이나 화살표나 이런 것들 제가 만든 거니까 그런 거에 대한 거 전체적인 스캔 요런 쪽에다가 관심을 두면서 강의를 수강을 해주시면 좋겠다. 물론 이제 그 하나하나에 대한 뭐 간략한 식적인 표현 이런 것들도 다뤄드리고 할 건데, 거기는 주가 아니에요. 오늘 전체적인 맥락을 잡는다, 거기가 주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즉 내가 막 그 필기된 것처럼 막 이것저것 식도 쓰고 막 이런 그거를 필기하거나 받아쓰기 하는 거는 오늘은 절대 금지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남이 필기해 놓은 자료는 다른 과목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난 물리니까, 물리라는 과목에서는 남이 정리해 놓은 노트, 남이 정리해 준 필기 자료, 그거는 내 거는 잘 안 돼요. 특히 이제 시험 막판에 학원별로 나눠주는, 저도 만드는데 뭐라 그래야지, 요약집? 거기서 시험이 다 나오냐? 뭐 한 8개, 9개 나오겠죠. 근데 그거 본다고 맞추진 못해요. 내가 정리한 거 아니니까. 내가 정리하는 과정에서 줄이고 축약한 게 내 거인 거지, 이미 축약된 거를 그냥 보는 거는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어쨌든 물리는 본인이 양을 좀 줄여야 된다. 자, 그러면 전체적인 거를 먼저 잡고
제 얼굴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되는데 전체적인 어떤 요약도 굵은 거 위주로 쭉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물리에서 다루는 대상은 크게는 두 가지인데 물체하고 빛이죠. 그래서 물체, 빛. 빛은 이제 시험용으로는 완벽한 동의어가 전자기파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역학부터 이제 우리가 강의를 또 했었고 정의를 했었으니까 물체 같은 경우에는 질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량을 갖는 점 하나, 입자 하나를 생각을 했을 때 그걸 이제 질점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리고 이 질량을 갖는 입자들이 여러 개가 모여 있게 되면은, 근데 그 모여 있는 상태가 딱딱하면은 강체라고 하는 거고요. 흐를 수 있는 성질을 가지게 되면 유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유체가 시험용으로 하는 거예요. 시험용으로. 이상유체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고 이상기체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가지치기가 되죠. 입자에 관한 역학을 다루는 걸 질점 역학, 즉 전반부, 개념표현 교재의 전반부에 정리되어 있는 질점 역학이 있고요. 그리고 강체에 대한 역학을 다루는 게 강체 역학이 되는 거죠. 또한 이상유체에 대해서 다루는 거를 우리가 유체 역학, 그리고 꼭 이렇진 않아도 상관은 없는데 시험용으로만 얘기를 하자면 이상기체에 대해서 다루는 거를 기체 연력학, 이렇게 역학이 총 교재 기준으로 4가지가 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마 기본 강의 때도 첫 강의에서 잔소리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영순위가 여기입니다. 얘도 역학이고 얘도 역학이고 얘도 역학이고, 전자계학이나 파동학, 현대물리에서도 역학적인 내용이 계속 빈번하게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늘 베이스를 제공을 하는 것 자체가 기본 역학, 고전 역학 내지는 질점 역학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어느 단원을 내가 학습을 하고 있더라도 내가 충분히 다져지지 않은 상태면은 질점 역학에 대한 거를 짧게라도 아주 특정 파트 하나만이라도 조금씩 보고 전자계 보고, 한 10분만 들여도 5분만 들여도 상관없으니까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꼼꼼하게 자꾸 들여다 봐야지 효율이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물체는 전하를 띌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전하를 띄게 되면 그때 다루게 되는 게 전자계학이 되겠죠. 그리고 이 전하가 빛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언제? 전하가 가속도 운동을 하게 되면 그때 전자기파를 형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물체가 진동을 하거나 빛 자체는 전자기파이기 때문에, 이건 진동 자체이기 때문에 요 두 가지는 공간에다가 진동을 전파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파트가 파동 파트가 되죠. 그리고 빛과 물체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성질을 가지고 있죠. 그걸 현대물리에서 이중성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여기에서 한 발 더 나간 게 양자 역학이 되는 거죠. 많은 수험생이 이제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시험에 나오긴 했으니까 이제 정리를 하긴 해야 되죠. 시공간에 대해서 해석을 하는 원리가 상대성 이론, 수업용 물리를 보자면은
여러분들이 다루고 있던 전범위에 대한 게 이런 관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체, 빛에 대해서 다룰 건데 물체 쪽에 역학에 대한 걸 전반적으로 다루고 그리고 또 물체가 전하를 띠게 됐을 때 그때 성질, 전자기학을 다루게 되는 거고 그리고 전자기파의 발생, 파동이라는 거 이 두 가지 성질을 모두 다 가지고 있다. 이중성, 한 발 더 나아간 이론, 양자역학 및 상대성 이론 이렇게 우리가 전체적인 흐름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전체 목차라는 느낌이라고 봐도 좋을 것 같고 근데 목차, 그러니까 물리는 법과목하고 다르게 어떤 시간에 따라서 정리되어 있거나 어떤 순서에 의해서 정리되어 있는 것보다는 서로 관계를 유기적으로 맺고 있거든요. 전체 흐름도를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좋아요. 목차 자체에다가 너무 포커스를 두지는 말고 전체적인 흐름을 잡고 가시면 좋다. 자, 그럼 이제 넘어가 보시면은 역학을 이제 같이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요건 소개된 거 그대로니까 지우고 칠판이 그렇게 공간이 넓지가 않기 때문에 조금 작은 글씨로 적을게요. 자, 그럼 역학 중에서 우선은 기본 역학, 질점 역학에 대해서 어떻게 얘네들이 서로 연계가 되는지 그런 걸 한번 같이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글씨가 좀 작아도 양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공간적인 제약이 있어가지고. 자, 그럼 이제 질점이라는 물체, 큰 크기를 무시할 수 있는 질점이라는 것 자체에 역학을 다룰 건데 역학의 의미가 힘이란 뜻이거든요. 힘에 관한 학문이란 뜻이니까 결과적으로는 요 질점은 이제 사실 입자하고 거의 동의어죠. 물리학에서는 입자에 작용하는 힘과 에너지에 대한 거를 다루는 게 기본 역학 내용의 전부 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힘과 에너지 라고 단원명을 잡아도 크게 상관은 없어요. 힘과 에너지를 원래는 다루는 거다. 그래서 이제 초반에 물론 이제 벡터 스칼라 이런 얘기도 하긴 했지만 힘이 뭐뭐뭐가 많이 나와 라는 얘기를 먼저 했었죠. 그래서 엄청 많은데 그 중에서 좀 메인급에 속하는 아이들, 주로 많이 등장했던 아이들 단어만 쓱 적어드리면은 중력이 있었고 탄성력이 있었고 전기력이 있었고 전기 나왔으니까 자기를 먼저 쓸까요? 자기력이 있었고 그리고 마찰력도 있었고 장력도 있었고 수직항력도 있었고 그 밖에 무지하게 많이 있는데 시험에 나왔거나 나올 수 있는 힘의 종류는 다 표시했습니다. 이거 외에는 출제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이제 역학에서 배운 애들도 있고 전자기에서 배운 애들도 있고 이렇게 좀 파트가 나눠지게 되는 거죠. 여기 세부적인 설명은 필요하면 조금 이따가 약간 추가를 해드리는 걸로 하고 여러 가지 힘들이 있고 거기에 약간의 키워드식으로 좀 정리를 해둘 필요는 있어 라는 얘기가 될 것 같고 그리고 좀 눈에 띄는 게 이 앞에 세 개가 보존력이라는 힘이죠. 그래서 에너지하고 관계해가지고는 힘을 보존력과 보존력이 아닌 힘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쓸까요? 보존력이 아닌 힘. 강의 때는 외력이라고 했었는데 외력이란 단어가 좀 헷갈릴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정확하게 표시를 해드리면 보존력과 보존력이 아닌 힘으로 나눌 수도 있다. 조금 이따 역학적 에너지와 관계해가지고 뭐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면은 그때 말씀을 좀 드리는 걸로 하고 그래도 자 다시
질전이라는 물체에 힘이 작용을 했으면 뭐 작용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 힘이 이런 아이들이 등장을 할 거고 에너지와 관계에선 보존력과 보존력이 아닌 힘으로 나눌 수가 있다. 어쨌든 역학이라는 건 힘과 에너지에 대해서 주로 다루는 파트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다. 에너지 뒤에 이름 정도까지만 확인하고 넘어갈까요? 역학에서 다룬 에너지는 당연히 역학과 관계된 에너지를 다루게 되는 거고요. 여기에 대한 종류가 포텐셜 에너지하고 운동 에너지 두 가지가 있는 거죠. 물론 역학적 에너지의 뜻은 이 두 개의 합이죠. 자, 그리고 이렇게 출발을 하는구나 한 다음에 어디로 가는 거냐면 힘과 관계해가지고 뉴턴이라는 아저씨가 정리를 한 게 뉴턴의 운동 법칙이에요. 운동량이나 일과 에너지도 사실 운동 법칙에서 그냥 파생된 추가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단원에서 특수한 운동 몇 개를 후반부에 배운 거 빼고는 운동 법칙을 쫙 정리를 한 거예요. 그럼 이제 운동 법칙 이름도 이제 가르쳐 드릴 건데, 일단 힘 그러면 시험용으로는 특히 꽂혀 있어야 되는 힘은 R자 힘이죠. 그러면 이 R자 힘은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둘 중에 하나, 당연히 0일 수도 있고 0이 아닐 수도 있죠. 그죠? 그러면 R자 힘이 0이 아니게 되면은 첫 번째 표현 R자 힘의 정의라고 볼 수도 있고 운동 제2법칙, 가속도 법칙이라고 볼 수도 있고 R자 힘은 MA라고 쓰는 운동 방정식이라는 주제가 있고 또는 R자 힘과 작용한 시간의 곱이 운동량, 변화량, 충격량이라는 주제가 나올 건데 운동량, 변화량에 해당이 되죠. 또는 R자 힘이 한 일이 운동 에너지, 변화량에 해당이 되죠. R자 힘을 표현하는 세 가지 개념이라기보단 여러분 입장에서 개념이지만 표현 스타일입니다. 이게 다 같은 말이죠, 사실은. 그죠? 그래서 여기서 유도되고 하는 거를 안 해봐도 상관은 없는데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R자 힘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 그럼 시험용으로는 뭐 문제 조건에 따라서 아니 대놓고 R자 힘 내 구할 수 있게 만들어 놨어. 또는 기호로 표현할 수 있게 해놨어. 근데 그게 작용한 시간이 있어. 그러면 아마 절반 이상의 확률로 이걸로 풀란 얘기일 거예요. R자 힘이 있는데 변이가 있어. 아니면 구할 수 있게 해놨어. 그럼 아마 이걸로 풀란 얘기일 거예요. 그죠? 근데 뭐 가속도를 질문을 했어. R자 힘 내가 구할 수 있는데. 이쪽으로 가란 얘기가 될 거예요. 그래서 문제, 지문, 질문, 조건 이런 거에 따라서 요 스타일로 갈까, 요 스타일로 갈까, 요 스타일로 갈까 이런 선택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여기쯤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넘어갈 거고 그 옆에 보면은 역시나 조그만한 글씨로 기본 물리량에서 왼쪽 상단에다가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제가 엄청 싫어하는 단어지만 공식이라는 걸 몇 개를 적어놨죠. 그럼 거기는 내가 뭘 적어 놓은 거냐? 거긴 뭐 본인 스타일에 따라서 취향에 따라서 더 많이 적을 수도 있고 적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쪽에다가 전체를 아우르는 상위 개념에 해당이 되거나 아니면 진짜 이 단원의 핵심을 설명하는데 꼭 필요한 기초 물리량이거나 이런 애들을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냥 거기에서 많이 벗어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쪽은 기본적으로 내가 봤을 때 낯섦이 없어야 돼요. 얘는 뭐지? 얘는 뭐지? 얘는 뭐지? 식적으로도 단어적으로도 의미적으로도. 오케이? 그쪽에 대한 낯섦이 생기면은 얘네는 이거를 이용해서 막 설명하는 거니까 기본 물리량은 반드시 내가 이렇게 눈으로 봤을 때 맞아 이런 게
당연히 돼야 됩니다. 복습이 꼭 필요한 부분이죠. 자, 그 다음 조금 다시 넘어가가지고 알짜임이 0이야. 알짜임이 0이면 요건 이제 속도가 안 변한다. 즉 가속도가 0이라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정지 상태를 계속 유지를 하거나 등속도 운동을 하거나 하겠죠. 이거를 운동 제1법칙, 관성법칙이라고 하는 거죠. 이것 자체를. 그죠? 이것 자체를. 알짜임이 0인 것에 대한 설명을 우리가 운동 제1법칙, 관성법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지한 물체는 계속 멈춰있고 움직이던 물체는 등속도 운동을 하려고 한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입장에서 조금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뭐냐, 특히 물체가 속해 있는 개가 가속도 운동을 하게 되면은 관성법칙에 따라 가지고 관성력이라는 게 생길 수가 있거든요. 이 부분이 좀 건드릴까 말까 이런 고민에 빠질 수 있는데, 그럼 최소한의 방어적으로는 이렇게는 할 수는 있어야 된다. 뭐 내가 내부에서 관찰하는 걸로 생각할 거야, 그럼 표시할 거야. 외부에서 관찰하는 걸로 생각할 거야, 대다수가 이건데, 그러면 관성력은 표시하지 않을 거야. 요게 관성 제1법칙, 운동 제1법칙, 관성법칙 쪽의 축약 버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쪽 조금만 더 새끼 칠까요? 그럼 얘는 가속도가 존재한다는 얘기니까, 즉 속도가 변한다는 얘기니까 가속도 운동을 한다는 뜻이 될 거예요. 그럼 오케이. 가속도 운동을 해? 그거 대표적인 거 뭐 있는데, 일단 등가속도 직선 운동 있죠. 그리고 힘은 일정하지만 등속 원운동, 그죠? 원운동 있죠. 방향이 계속 변하는 거. 물론 이제 속력도 같이 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단진동이라는 주제도 있죠. 물론 이거 외에도 플러스 알파는 있습니다. 이 세 개 외에. 근데 대표적으로 시험에 잘 나온 아이가 우선은 이 두 개. 그리고 이제 조금 위험할 수 있으니까 단진동 깔끔하게 좀 짤막하게라도 대비는 어느 정도까지 하자. 요게 이제 우리 취지였죠. 자, 그러면 여기 보니까 등속도 운동과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 그러니까 원래는 플러스 그냥 알파에 해당하는 건데, 여기에 섞여 있는 것처럼 나와 있는 주제가 있죠. 그걸 지표면 부근의 운동, 중력장 운동이라고 정리한 게 있죠. X방향 등속도 운동, Y방향 등가속도 직선 운동. 이렇게 정리한 게 있죠. 그죠? 자, 그러면 거의 대부분의, 일단 일과에너지 파트는 조금만 등장을 했고, 일과에너지 전까지 거의 대부분의 작은 챕터나 그 챕터 안에서 굵직한 주제들에 대해서는 다 필기를 했어요. 이렇게 관계가 있는 거야. 나는 알짜임을 중요하게 생각을 할 거야. 알짜임이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어. 알짜임이 없다? 속도가 안 변할 거야. 가속도가 없으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거 정지하고 있거나 등속도 운동을 하는 거야. 알짜임이 있어? 그럼 가속도가 있는 거야. 그럼 가속도가 있는 운동? 대표적인 거는 이렇게. 요 정도가 시험에 잘 나오긴 한데, 등가속도 직선, 원운동, 그리고 단진동. 여기까지 조금 서머리가 될까요? 이런 걸 이제 잘 따라오시면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약간씩 후수를 조금씩 해볼게요. 자, 강조했던 거 위주로, 그리고 굵직한 내용 위주로. 힘 그러면은 뭐를 강조했냐면, 비웃지 말고, 이거 진짜 중요하다니까. 주어하고 목적어를 정확하게 내가 문제 풀면서 체크하고 있어야 된다고. 쓰면 오래 걸리지만 나는 헷갈리지 않게 정확하게 체크를 해야 된다. 즉, 뭔 말이냐면, 일단은 목적어에다 표시를 하는 게 원칙이고, 그죠? 그래야 합성하거나 분해하거나 할 때 혼동이 확 줄어든다고요. 그죠? 목적어가 그 물체인 것만 힘을 합성해야 알짜임이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죠? 그리고 이
주어와 목적어가 바뀌어 있는 관계를 작용 반작용 법칙이라고 하죠. 여기서 운동 제3법칙 이렇게 등장을 하는 거. 그리고 운동 제2법칙, 가속도 법칙은 이미 운동 방정식이라는 표현으로 등장이 되어져 있죠. 이런 거. 자, 그 다음 힘 초반에 들어갈 때는 이런 거 싹 얘기를 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요 중에서 전자기 쪽으로 빠져 있는 아이도 있지만 식적인 의미는 다 체크를 하고 포인트는 좀 체크를 했었어요. 그죠? 그런 거 이제 내가 좀 잘 까먹을 거 같은 거 위주로 여백에다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는 거죠. 그래서 태블릿 있으신 분들은 그 빈 자료를 가지고 전체적인 스캔 한번 해보면서 복습할 때 거기에다 메모하는 식으로 한번 해보고 싹 다 지우고 나중에 또 복습하면서 또 써보고 그때그때마다 조금씩 내가 정리하고자 하는 목적, 줄여든 정도의 양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거예요. 그렇게 활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딱 정리 한번 끝내놓고 그것만 계속 보려고 하지 말고 분명히 또 빈번하게 까먹는 부분이 또 따로 생기기도 하고 내가 취약한 게 문제를 풀면서 또 도드라지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거기다 메모를 하고 이렇게 줄여서 기억해야 되겠다. 이렇게 잡아보시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게 되냐? 또 설명 더 할 건데 그런 과정을 반복을 하다 보면은 전체는 이런 관계가 쭉 있었는데 얘가 요 자리에 있었어. 얘가 요렇게 흐름을 타고 와가지고 등가속도 직선이라는 게 있었고 여기에서 요런 게 키워드였어. 요런 것들을 조금은 2차원이지만 단편적으로 순서대로 기억하는 거에 비해 가지고는 전체 안에서 어떤 자리, 위치, 상황, 관계에 대한 거를 떠올릴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은 입체적으로 뭔가를 떠올리고 그리고 특히 어떤 문제, 즉 2가지 이상을 적용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에 대응력이 많이 생겨요. 자, 다시 조금 더 설명 추가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시죠. 자, 보시면은 이게 거기 필기 되어있는지 안 되는지 기억 잘 안 나는데 알짜인 구할 때 밑에다 써놓기도 했는데 합성하거나 분해하거나 하죠. 그죠? 알짜인 구할 때도 그렇고 아니면 알짜인 구할 때 어느 하나의 힘을 분해해서 생각을 해야 되거나 뭐 이런 경우도 있고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물리 전체에 대해 가지고 벡터라는 거에 대해서는 늘 강조했던 것 같아요. 벡터는 분해된 상태로 존재를 하는 게 아니니까 항상 필요할 때 분해해야 되던데 라는 거. 나 이거 좀 기억할 만한데 싶은 걸 그때그때 메모를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해당 파트에다. 근데 얘는 이제 전범위에 걸쳐가지고 한 거니까 이게 갑자기 떠올랐으면 여백 어느 자료에다 이렇게 한번 적어주고 눈도장 좀 찍어주고 이렇게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도 내가 좀 여러 번에 걸쳐가지고 스킬적인 부분이지만 강조를 했던 게 있죠. 뭐가 있었냐면 요거 사실 3개 전부 다인데 도르래가 나오면 요령을 좀 펴라. 한 세트로 접근을 해라. 라고 강조를 했었죠. 강체역학도 포함을 해가지고 도르래 실물체 연결되어 있어. 그럼 한 방에 한 큐에 먼저 확인을 해야지 라고 딱 감을 잡고 시작을 끊는 게 좋다라고 하지 말고 오늘 좀 강하게 얘기할게. 꼭 그렇게 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시간을 많이 뺏기고 실수가 잦아집니다. 도르래 나왔으면 한 방에. 예외적인 것도 강의에서 언급은 하긴 했었는데 뭐 한 방에 할 수 없는 거 얘기는 하긴 했었는데 그건 시험에 나오기 너무 어려우니까 기본의 컨셉 이런 걸 딱 가져가야죠. 한 방에 해야지. 뭘로 풀던 간에 무엇으로 풀던 간에. 자, 그리고 여기 알짜임에 의한 충격량, 운동량 변화량이다 라는 주제 있는데 이쪽에서의 메인 테마는 운동량 보존이죠. 그럼 운동량이 보존되는 원리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건 작용 반작용 때문에 작용 반작용 때문에. 그죠? 즉
두 물체가 충돌을 할 건데 두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임이 충격을 가하는 알짜임이 결과적으로는 서로에 대한 작용반작용밖에 없다면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그럼 받은 충격량이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다. 운동량 변화량이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다. 그럼 전체의 합은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접근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하는 거죠. 운동량의 토탈 합이 일정하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아니면 A라는 물체의 운동량 변화량과 B라는 물체의 운동량 변화량이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약간 세부적인 내용이 좀 더 추가가 되긴 했죠. 2차원 충돌일 때는 벡터의 분해를 통해서 할 수도 있는데 다시 한번 벡터라는 거는 분해된 상태로 존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일단 두고 그대로 두는 게 혹시 편하지 않을까를 먼저 체크한 다음에 이건 어쩔 수 없네 분해해야 되겠네 라는 판단이 들면 그 다음에 분해해서 전체적인 거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거기 아마 요건 필기되어 있을 거예요. 반발계수라는 거 쓸 수도 있다. 단 1차원 충돌일 때. 그래서 강의 들을 때 떠올려 보니까 이런 것도 이제 메모가 추가될 수 있죠. 충돌에 대한 문제는 일단 케이스를 나눠 놓고서 스타트하는 게 좋대. 1차원 물체끼리의 충돌인지 2차원 물체끼리의 충돌인지 물체와 면 사이의 충돌인지 거기에 따라서 문제 푸는 테크닉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거를 또 여러분들이 복습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 다음 운동량 보존 어쨌거나 저쨌거나 추가적인 외력이 없을 때 적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쪽 알짜임이 한 일은 운동에너지 변화량이다. 요거는 일반에너지에서 거의 메인 주제 중에 하나였죠. 그 외에도 외력이 한 일이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 그리고 역학적 에너지 보존 이런 내용도 있었고 그건 잠시 후에 소개를 해드리는 걸로 하고 자, 그 다음 가속도 운동을 할 때 등가속도 직선을 운동을 하는 거 그러면 여기에 식이 있는데 식 정리가 있는데 암기해야 되는데 우선권이 있다. 우선은 평균 속도를 쓸 수 있으면 무조건 얘가 1순위 정도가 아니라 0순위다. 어마무시하게 얘를 먼저 써야 된다. 이유는 등속도처럼 생각할 수 있는 속도이고 구간의 정가운데 시간에서의 순간 속도이기도 하고 그래서 얘를 우선권을 가져야 된다. 문제 풀면서 나중에 이제 문제풀이 좀 더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서도 이걸로 자꾸 써보는 연습을 해야죠. 그죠? 그 추가적인 거 이런 거 할 수도 있죠. 변이라는 게 V0t 더하기 2분의 1 AT죠. 또는 2 곱하기 가속도 변이가 V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 간혹 이런 걸 써서 문제를 풀 수도 있긴 하던데 라는 게 등가속도 직선운동 줄이자면 이렇게 될 거고요. 자, 그리고 원운동을 한다라는 거는 무조건 구심력은 있다가 동의어예요. 원운동을 한다? 구심력은 있다. 근데 이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눠지게 되죠. 이거 좀 지워야 되겠다. 원운동의 종류는 등속 원운동과 비등속 원운동으로 나눠지죠. 등속 원운동을 한다? 구심력만 있다라는 뜻이고 비등속 원운동을 한다? 구심력과 접선 방향의 힘 두 개가 같이 있다. 그러니까 빨라지거나 느려지거나 하게 되는 거겠죠. 그리고 이때 구심력이라는 아이는 꼭 암기해야죠. 원운동 반지름분의 질량, 원운동 속도의 제곱 또는 mr 각속도의 제곱 이렇게 되죠. 여기 파생적으로 주기 이런 것들도 정리를 하고 있어야 되고 또 접선 방향에 대한 거, 구심 방향에 대한 거 좀 조심하면서 들여다볼 줄 알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우리 시험은 이상하게 최근 들어서 비등속 원운동을 좀 많이 출제를 해요. 거의 매년 내거나 한 해 건너뛰고 내거나 막 이런 식으로 많이 출제를 해요.
그래서 내가 좀 싫어하는 건데 여기는 빌드업 방법을, 즉 정형화된 문제풀이 방법을 소개를 해드리긴 했어요. 일단 구심력을 이용을 해서 운동에너지에 대한 표현을 하나 찾고, 왜냐면 mv제곱이 있으니까 2분의 1 mv제곱이 운동에너지의 뜻이니까. 그리고 마지막에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으로 문제를 풀던데가 기본 빌드업이에요. 물론 이거 벗어나는 것도 출제될 수는 있죠. 어쨌든 요게 일단 기본적인 빌드업이다. 요거를 좀 생각을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가속도 운동 중에서 단진동. 얘는 가속도의 크기하고 방향이 계속 변합니다. 그런 특징이 있으니까 뭐 등가속도 이딴 걸로 절대로 들어가면 안 되는 거고요. 단진동의 메인은 뭐냐면 복원력을 표현할 줄 안다. 그 복원력이 변이에 비례하면은 이 한 줄입니다. 이게 메인이에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오메가에 대한 거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각진동수 오메가 루트 m분의 비례상수 베타가 되는 거고, 그래서 주기가 오메가분의 2파이니까 이렇게 2파이 루트 베타분의 m이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야 라는 요 한 줄이 메인입니다. 단 이걸 매번 할 수는 없고, 너무 다들 외우고 있는 건 나도 외워야 되니까, 용수철 진자 같은 경우에는 2파이 루트 용수철 상수분의 질량이고, 그죠? 그리고 간진자 같은 경우에 2파이 루트 g분의 줄의 길이야는 암기는 하고 있어야죠. 그죠? 요거는 대부분의 수험생이 다들 외우고 있는 거예요. 요거까지 유도해서 쓸 수는 없으니까. 즉, 이 두 가지를 뺀 어떤 수한 환경에서의 단진동한다가 출제가 된다면 이겁니다. 100% 장담하는데 이걸 한 줄 쓸 수 있으면, 주기 질문했으면 그냥 되게 빠르게 풀 수 있습니다. 문제를 무엇으로 내던 간에. 오케이? 그리고 이제 요런 거는 상세한 내용이 단원별로 다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식 표현을 할 줄 알아야 되겠죠. 대충 쓸게 그냥. 중력 지표면 부근일 때 mg라고 한다. 근데 좀 스케일이 있을 때는 만류인력 상수 거리 제곱분의 질량의 곱 이렇게 표현할 거고, 탄성력은 kx라고 할 거야 할 때 탄성력 용수철이 다 나왔는데 용수철에 대한 것도 까먹으면 좀 불편할 것 같으니까 요 정도는 내가 꼭 기억해야지 라는 거, 이런 거. 즉 원래 길이가 기준인 애들이 있어요. 식적으로는 요거 탄성력 자체와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요 자리 들어 x는 원래 길이로부터 변형된 길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요것도 얘기를 드렸죠. 물체가 용수철에서 분리될 거야. 그럼 항상 용수철의 원래 길이에서 분리가 된다. 원리도 얘기는 했는데 까먹었으면 상관없어. 일단 이거라도 기억을 하십시오. 물체가 분리 언제 돼? 원래 길이에서 분리가 될 거야 라는 거. 그 다음 평형점이라는 거. 평형점 사실 알자미 0이 위치인데 진동의 정 가운데라는 뜻입니다. 그림이 있는 상황이나 그림을 쉽게 떠올릴 수 있으면 이게 그냥 훨씬 편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평형점이 기준인 걸로 접근을 하겠다. 단진동으로 문제를 풀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 용술 진자 운동할 때 역학적 에너지 보존 정리한 결과물 뭐 이런 것도 의미는 있으니까 요거까지 기억해 놓고 넘어갈까? 이런 것도 메모를 할 수가 있죠. 진동 중심에서의 운동 에너지 최대값이 탄성 포텐셜 에너지 x 자리에 진폭을 대입한 거랑 똑같던데? 라는 정리까지는 보고는 가야지 이거를 증명은 안 해도.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다뤘었던 내용에 해당이 되죠. 다시 돌아오셔서 자, 그래서 단진동 얘기하고 탄성력까지 얘기했구나. 오케이. 그 다음 뭐 전기력 같은 경우에는 4파이 유전 1분의 1 거리 제곱분의 전하량의 곱. 요게 기본식이고요. 자기력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가 좀 작다. 이건데 이거랑 동력. 전류 스케일이다. BIL로 표현할 수도 있다. 마찰력 쉽게 나오는데 너무 중요해. 뭐가 제일 중요했냐? 라고 하게 되면 마찰력은 미끄러지는 걸 방해하는 힘이야. 이게 제일 중요해. 그죠? 그래서 우리가
뮤 n이라고 식적으로 보는 거는 최대 정지 마찰력과 운동 마찰력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고, 그거를 뺀 나머지, 즉 일반적인 정지 마찰력, 최대 정지 마찰력 포함해서 걔는 크기가 외력과 똑같죠. 여기서의 외력은 미끄러뜨리려는 힘이었더라. 이런 거를 우리가 떠올릴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자, 아직까지도 요거 마찰력 계속 버거워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제는 좀 어느 정도 정리가 됐으면은 짧게 줄여셔야 돼요. 짧게. 지금만 문장 같은 게 머릿속에 딱딱딱딱 떠오를 수 있을 수준까지 짧게 좀 줄이셔야 돼요. 다시 미끄러지는 걸 방해하는 힘이야. 종류, 정지와 운동이 있고 정지 중에 최대가 있어. 오케이? 최대 정지와 운동 마찰력이 뮤 n으로 표시할 수 있고, 최대 정지 마찰력 포함 정지 마찰력은 미끄러뜨리려는 힘과 크기가 같더래. 요 정도의 문장 안에서 전체가 아우러집니다. 이쪽은 복습 꼼꼼히 하셔서 확 줄이셔야 됩니다. 이제 마찰력 같은 경우는 어쨌든 제발 미끄러지는 걸 방해하는 힘이다 라고 꼭 기억을 하십시오. 장력, 이건 잘 안 까먹더라고. 너무 짧게 얘기해서 그런가? 장력의 모든 단어는, 모든 설명은 팽팽한 정도다. 얼마나 팽팽해가 장력에 대한 뜻이다. 그리고 이제 초심자분들 같은 경우에 장력 화살표 그릴 때도 멈칫멈칫할 때 있는데 기억하실려나 모르겠는데, 실의 운동에 우리가 관심이 없어요. 물체 운동에 관심이 있는 거지. 그래서 물체가 실하고 연결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팽팽함으로 항상 물체를 당긴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강의 들었으면 좀 떠올리는 거예요. 물체, 실이 연결되어 있고 팽팽해. 그럼 장력의 방향은 항상 물체에서 실 쪽이에요. 물체를 당길 수밖에 없으니까. 그죠? 그리고 수직항력. 이거 주어 목적어 면이 물체를 수직 방향으로 떠받치는 힘. 그죠? 근데 실수 안 하려면 이런 습관 좀 필요하다. 반작용 생각해보. 물체가 면을 누르는 힘의 반작용이기도 해. 그러니까 실제로 얘 그만큼으로 누르는 게 맞아? 만약에 내가 좀 긴가민가하다 이런 문제 상황이 있다면 진짜 MG로 누르는 게 맞아? 또는 MG 코사인으로 누르는 게 맞아? 를 잠깐 한번 고민해 보는 거 좋은 습관이다. 아닐 때도 엄청 많이 출제가 되니까. 그죠? 근데 요런 거 이제 기본 강의 초반에 조금 이해를 도와주기 위해서 설명을 한 거고, 기계적으로는 마지막에 어디서 해결이 되는 거냐면 그냥 여기서 해결이 끝나는 거예요. 저기 뭘 너무 많이 썼으니까 힘이라는 거를 할 때 주어 목적어를 잘 신경을 써야 되고, 우리가 그 목적어, 물체가 목적어인 것, 즉 목적어에다가 힘을 표시를 해야 됩니다. 수직항력도 물체가 받는 힘일 거예요. 그죠? 물체가 목적어일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거 표시해서 알짜임 고려해 보면 끝나요. 그냥 100%. 여기 이제 이해를 도와주기 위해서 오류 없으라고 초반에 설명을 했던 거였고, 마지막 단계가 되면 그냥 힘 잘 표시해서 합 구해서 합이 0인지 아니면 이 방향에 가속도가 있는 건지 이런 거 따져서 고민하면 그냥 끝납니다. 문제풀이용 마지막 스킬은 그냥 이거예요. 오히려 더 초반, 더 기초에 해당이 되죠. 힘은 주어 목적어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막 그리면 엘리베이터가 윗방향으로 가속도 운동을 해요. 왜냐면 내가 밖에도 관찰하는 걸로 할 거야. 그럼 이 질량이 M인 물체도 윗방향의 가속도 A에 똑같은 운동을 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 물체가 목적어인 힘 표시하는 거야. 중력이 있으면 항상 뭐라고요? 중력부터 표시하라고 그랬죠. 중력부터. 자꾸 놓치지 마요. 그죠? 특히 역학 문제 풀 때 중력을 표시하지 않고 푸는 사람은 없어요. 전자기 문제를 풀 때 중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표시를 안 하고 풀 때가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중력이 있는 게 보이면 중력부터 표시하고 문제를 푸시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얘가 얘를 눌렀을 거니까 아마 수직 항력도 있겠죠. 밖에서 볼 거니까 관성력 이런 건 모르겠고. 근데 이게 윗방향으로 가속 운동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n이 mg보다는 커야 되고 n-mg가 알짜임의 크기가 될 거예요. 그죠? 그냥 n-mg가 알짜임의 크기고 운동 방정식 한 줄 쓰면 되죠. 오케이? 그래서 힘 표시 잘한다. 알짜임 판단한다. 그게 이제 내용의 거의 다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은 가급적 카메라가 나를 너무 쫓아오면서 촬영을 하지 말고 내가 왔다 갔다 하면서 설명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 인강으로 들을 때 너무 이렇게 어지러울 수 있거든. 근데 내가 될 수 있으면 여기서 설명하고 그 다음 거 설명하고 이렇게 넘어갈 거니까 칠판을 위주로 해서 이렇게 그 카메라 꼭 돌려야 될 때는 조금 천천히 돌려주세요. 너무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은 어지러우니까 라고 컴플레인을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 급하게 카메라에 무빙이 있어가지고 어지러웠대요. 멀미 나올 뻔했답니다. 나도 확인을 좀 더 많이 해야 되겠다. 오케이, 그러면 이제 마무리 할까요? 여기 뭐 쓸 자리가 너무 없네. 에너지 쪽으로 쓱 빼가지고 자, 우리가 다루는 에너지는 어차피 역학적 에너지니까 역학적 에너지, 운동 에너지하고 포텐셜 에너지 두 종류가 일단은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일단 이 역학적 에너지하고 사실 관계가 있는 힘이 보존력이 되죠. 보존력, 뭐 어렵게 기억하려고 하지 말고 보존력에 의해서 포텐셜 에너지가 생긴다 라고 생각해 주면 그냥 끝이고, 보존력이 뭔지는 시험에서 웬만하면 안 물어볼 거기 때문에. 그리고 보존력이 아닌 힘, 보존력 아니면 다 여기지 뭐. 이걸 그냥 나는 외력이라고 하긴 했었는데 외력이 한 일은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때 운동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식적으로는 정의가 하나밖에 없다. 2분의 1 mv제곱 하나밖에는 없다. 근데 간혹 운동량과 버무림 문제를 풀 때는 2n분의 p제곱이라 쓰는 게 편할 때도 있어. 그리고 특히 물질파 쪽 들어갔더니 이렇게 물질파 파장으로 바꿔서 쓰는 게 보기 좋을 때도 있어요. 현대물리는 거의 이걸 많이 쓰죠. 그죠? 이렇게 표현하는 방식이 세 가지가 있는 것 뿐이야. 회전 운동 에너지도 사실은 요거의 토탈 합에 해당이 되니까 그건 나중에 강취역학에서 따로. 그리고 이 포텐셜 에너지는 일단 중력 포텐셜 에너지 차이는 mgh라고 할 건데 스케일이 좀 있을 땐 마이너스 g r분의 질량의 곱 이렇게 될 거야. 그리고 전기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플러스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일 수도 있다. 4파이 유전율분의 1 거리분의 전하량의 곱 이렇게 되죠. 포텐셜 에너지 플러스 마이너스 쉽다. 플러스 민다. 청력이 작용하는 거다. 마이너스 속박시킨다. 인력이 작용을 하는 거다. 이렇게 했었고 탄성 포텐셜 에너지 2분의 1 kx의 제곱. 식적으로는 이 정도가 머릿속에서 떠올라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알짜임이 한 일이 운동 에너지 변화량이다는 여기에 다 정리를 하긴 했는데 여러분들 이제 굳이 이건 칠판이라 이렇게 너무 띄엄띄엄 떨어져서 내가 따로 하는 것 뿐이고 여러분들은 그 페이지 안에서 멀지 않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쭉 그냥 그 안에서 세 개가 뭐였지 이렇게 체크해 보시는 게 맞겠죠. 그래서 물과 에너지 문제 푸는 게 두 개예요. 그죠? 두 개? 일단 세 개라고 할 거예요. 알짜임이 한 일이 운동 에너지 변화량이야. 그리고 외력이 한 일이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이야. 사실 이거랑 이거랑 같은 말이다. 그럼 외력이 하는 일이 없으면 그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 되는 거죠. 역학적 에너지가 안 변하니까. 이때 조화라는 스타일 또는 여러분들이 익숙해져야 되는 스타일이 증가한 에너지의 합과 감소한 에너지의 합은 같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 그죠? 문제 풀이용은 요 세 개예요. 개념적인 거, 물론 이 개념적인 게 출제될 수도 있는데
힘과 에너지에 대한 관계이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1 또는 에너지라는 게 힘과 변이의 곱이다. 그죠? 근데 강조했던 거 기억날까요? 힘과 변이의 나란한 성분의 곱이다. 그죠? 코사인 사인을 기억하는 거 의미 없다. 수학이나 진짜 물리학에서 의미가 있겠지만 시험용 물리학에서 의미 없다. 그죠? 나란한 걸 곱할까? 수직인 걸 곱할까? 거기를 기억을 해야 한다. 얘는 나란한 걸 곱해야 된다. 그 나란한 게 같은 방향이야? 플러스 1을 한다? 에너지를 증가시킨다. 나란한 게 반대 방향이야? 마이너스 1을 한다? 에너지를 감소시킨다. 요거를 얘네 두 개 풀 때 써먹는 거죠. 그죠? 아, 이 둘이 나란한데 반대야 같아? 이 나란한 게 있는데 반대야 같아? 이런 걸 통해서 운동 에너지 또는 역학적 에너지가 증가했을까? 감소했을까? 이런 걸 명확하게 체크하면서 쓰면 식의 부호적인 미스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 일과 에너지도 되게 짧게 줄이면 요만큼입니다. 문제 풀이용으로만 딱 설명을 하자면. 여기 뭐 여기 내가 조금 그냥 쓰고 싶어가지고 여기 인쇄된 거 보면은 보존력이 한 일이나 보존력에 대해서 한 일이 이렇게 선언적인 의미로 그게 이제 포텐셜 에너지에 해당이 돼요.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에 해당이 돼요. 근데 뭐 의미적으로 이게 보존력은 포텐셜 에너지랑 연결되는 힘이야 라는 의미적인 거니까 크게 개념치 않으셔도 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뭘 많이 썼습니다. 그 많이 쓴 거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있었고 이런 걸 중요하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라고 다시 상기시켜 드린 것 뿐이고 그 여러분들 몫이에요. 그리고 오늘 자꾸 봐야 되는 거는 그 빈칸 많은 거 원본 파일 페이지 거기를 자꾸 봐야 돼요. 오늘하고 내일 모레하고 이틀 동안에 할 건데 그것만 잘 보고 기억을 해놔도 효과가 좋을 겁니다. 실제로 이 방법은 몇몇 친구들 예전에 굉장히 효과를 많이 봤었어요. 예전에 제가 피트 강의 했을 때 거기도 거의 대다수는 이과 출신들인데 간혹 문과 출신들도 있어요. 나중에 이제 약대로 편입하고 싶어가지고 유입되는 분들도 있고 또 학점은행제라는 게 있기 때문에 가능한 시험이었기 때문에 진짜 문과생이거나 아니면 아예 물리 베이스가 너무 부족하거나 했던 친구들하고 뭐 같이 고민하면서 하다가 이렇게 해볼까 해가지고 그때 야 전체를 그리고 좀 이렇게 부분적인 거를 외워. 너무 하나씩 딱 빽빽하게 외우려고 하지 말고 그렇게 한번 같이 해보자. 그래서 옆에서 이렇게 강의 갈 때마다 앉혀놓고서 이렇게 했어 이렇게 확인해주고 이렇게 같이 만든 거를 한 방에 표현한 게 이거거든요. 그때도 많은 걸 쓰지 않았어요. 딱 요만큼만 썼어요. 내가 표현했을 때. 굉장히 고득점을 했습니다. 이렇게 그대로 따라서 하려고 했던 즉 책을 보긴 봐야 되는데 책이 메인인데 얘는 격가지이긴 한데 이거를 펴놓고 아 얘는 이 전체 아우라에서 여기를 차지하고 있고 얘가 얘와 관계가 있고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이렇게도 할 수 있는데 이거를 선택하는 건 이런 거랑 관계되는 거니까 자꾸 매칭을 치면서 거기 살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추천은 물리 공부할 때마다 계속 보고 싶으면 태블릿에 있는 게 불편하면은 돈 아끼지 말고 인쇄소에 큰 걸로 A3보다 더 큰 게 뭔지 모르겠는데 큰 걸로 출력해서 그냥 딱 책상 앞에다 붙여놓고 이제 다 된 것 같아. 보통 사람이 오다 가다가 큰 그림을 이렇게 보면은 각인이 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한 달에서 2달 정도 걸린대요. 그럼 그때 이제 떼고 혼자 이렇게 그려보는 게 되나 머릿속으로 또 까먹으면 다시 딱 붙여놓고 그때는 그런 식으로 했었어요. 그 친구들이. 근데 그때는 벌이가 좀 좋아가지고 제가 그거를 이따만한 걸로 인쇄소에서 장당 얼마였더라 그 코팅한 걸로 일부러 거기다 뭐 쓸까봐 쓰면 안 되거든. 이걸 딱 그 안에서 말을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13만 원이었나 그랬던 것 같아요. 큰 걸로 붙여가지고 거기다 딱 독서실 사이즈에 맞춰서 해놨었죠. 자, 아무튼 뭐 이렇게 됐고 그래서 역학에 대한 거 요 정도로 한번 안내를 드리고 졸려하기 전에 다시
체크해 봅시다. 기본 역학, 고전 역학은 힘과 에너지를 다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힘, 운동 법칙 3개가 전체 내용의 전부이고요. 힘은 막 이런 애들이 되게 많이 있었대요. 단편적인 식은 당연히 초반에 기억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힘,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주어 목적어다. 여러 가지 이유를 많이 댔었고, 주어 목적어를 떠올린다? 작용 반작용 있는 거고, 우리는 또 어떤 힘? 알짜 힘에 꽂혀 있어야 돼. 목적어가 그 힘들의 토탈 합을 알짜 힘이라고 할 거고, 알짜 힘이 0일 수 있다? 0이 아닐 수 있다? 0이 아닌 것에 대한 표현, 알짜임 MA라는 운동 방정식, 운동 제2법칙으로 표현하든가, 알짜임과 시간의 곱이 운동량 변화량이라고 표현하든가, 알짜임이 한 일이 운동 에너지 변화량이다 라고 표현하던가.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무조건 속도가 변한 가속도 운동을 할 건데, 대표적으로 교재, 개념편에 기술되어 있는 가속도 운동을 하는 게 뭐뭐 있다? 등가속도 직선 운동, 원운동, 단진동. 사실 이 3개밖에 없었다. 대표적으로 다루고 있던 게. 그죠? 거기에 몇 가지 세부적인 내용 떠올리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죠? 그리고 알짜임이 0이다를 또 다른 말로 하면 이게 관성 제1법칙을 얘기를 하는 거야. 그죠? 관성력 조금 애매한데 짧게라도 기억은 할 거야. 그죠?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등속도 운동을 한다, 등가속 즉 직선 운동을 한다를 분해해서 생각하다 보니까 버무리게 된 게 중력장 운동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거기도 몇 가지 포인트가 있었어요. 여기 여백이 없어서 아까 안 적었는데, 그죠? X방향 등속도, Y방향 등가속도 직선. 운동 시간은 Y방향 결정을 할 건데, 그거 암기는 해야 돼. 식정리도 해보고. 루트 G분의 2H 또는 G분의 출발할 때 Y방향, 도착할 때 Y방향의 속력. 단 이거 쓸 거면 언제? 최고점에서부터 떨어지거나 최고점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을 구할 때. 당연히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거는 더블이야. 아마 거기에 내 필기본에는 그것도 정리를 해드렸을 겁니다. 그죠? 뭐 이런 것도 정리를 하실 수 있으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에너지 쪽으로 들어가면 에너지이라고 든 건데 물리적인 일이 뭐다? 힘과 변이의 곱이다. 나라는 거 곱하기 할 거다.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 뭐 다루는데? 운동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 식적인 거 몇 개? 정리해보고. 일과 에너지 테마 딱 3개. 알짜임이 한 일, 외력이 한 일, 역학적 에너지 보전. 3개 중에 하나로 문제를 풀 거야. 오케이? 너무 빨리 얘기했나? 쉬는 시간 오버할 것 같아 아주. 자, 그럼 좀 쉬었다가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하는 강체역학도 서머리를 싹 해보고, 오늘은 일부러 작년에 이거를 녹화는 이걸로 끝내시면 돼요.